리얼타임 스프링 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얼타임 스프링 툴은 스크립트 스팟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듯이 마우스 드래그에 의한 움직임으로도 스프링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키가 적용되는 상태에서도 스프링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캐릭터 셋업 테크닉이라는 책에서도 간단히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사용을 하려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최신 버전의 맥스에서는 실행이 안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다운로드 링크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최신 버전에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되도록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볼까 하다가 이게 이제 스크립트에 있는 컨트롤을 쓴 게 아니라 액티브엑스 컨트롤의 윈도우가 맥스에서 열리지 않으면서 생기는 오류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느니 이 리얼타임 스프링을 좀 직접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밑에 보면은 애니메이션 키가 적용되어 있죠. 최상위 더미에 애니메이션 키가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스프링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방식으로도 스프링이 작동을 합니다. 아까 이제 여기서 이 동영상에서는 그 출렁거림이 심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출렁거림이 심하죠. 그거는 현재 텐션 값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요. 텐션 값을 확실히 줄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부드러운 웨이브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드래그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것을 회전시킬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으로 되고요. 역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했을 때도 이게 이제 스프링이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실시간으로 텐션 값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찰랑찰랑한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댐핑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항력이 강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리얼타임 스프링 스크립트를 맥스 뷰포트로 드래그로 실행을 합니다. 스프링 툴이 실행이 됐죠. 버튼이 3개 있는데요. 어바웃 버튼은 이제 사용법이고 사이트 버튼은 홈페이지로 가는 버튼인데 아직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동하는 거는 크리에이트 버튼 딱 하나뿐인데요. 주전자를 만들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2개의 포인트 헬퍼가 만들어지죠. 십자 형태의 포인트 헬퍼는 텐션과 댐핑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포인트 헬퍼가 리얼타임 스프링으로 움직이는 헬퍼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움직이더라도 리얼타임 스프링이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키로 움직이더라도 리얼타임 스프링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키를 복제 했을 때 이렇게 리얼타임 스프링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텐션과 댐핑 값은 원하는 대로 느낌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댐핑 값이 좀 작아질수록 저항이 공기 저항 같은 개념인데요. 점점 작아지는 거고요. 텐션은 고무줄의 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텐션 값이 작아지면 점점 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본이 있는데 그 본이
루켓 컨스트레인트로 이쪽 리얼타임 스프링 더미를 바라본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본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을 하나 만들고요. 엔드본은 필요 없죠. 아직 그 엔드본은 포인트 헬퍼를 여기 이제 위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필요합니다. 예, 잠깐 필요하고요. 이 포인트 헬퍼는 박스 형태로 위치를 할 거고요. 초록색의 포인트 헬퍼죠. 그리고 포인트 헬퍼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건 좀 크게 해서 요 본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링크를 잠시 끊었다가 위치를 정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포인트 헬퍼 역시 큰 포인트 헬퍼의 자식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식이고 이게 부모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때 이 포인트 헬퍼에서 리얼타임 스프링을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이 포인트 헬퍼 역시 좀 줄여주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벌써 이제 리얼타임 스프링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니메이션 버튼을 좀 넣어 볼까요? 마우스로 회전을 하고요. 애니메이션 키로 회전을 하는 거죠. 다시 저쪽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프론트 핀을 켜고요. 이 본이 요 본이죠. 요 본은 로테이션 컨트롤러가 로켓 컨스트레인트로 요 노란색 그 리얼타임 스프링 헬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는 자기 부모를 기준으로 업로드가 결정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텐션이라든가 그런 느낌은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하면 되고요. 이 키를 여러 번 복제를 해볼까요? 이만큼 복제를 하고, 자, 돌고 이런 식인 거죠. 다시 애니메이션이 플레이 되는 동안에 이 텐션과 댐핑 값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텐션을 0.1 정도로 바꾸면은 이렇게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 움직이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덜렁덜렁 움직이고요. 이 본은 단지 리얼타임 스프링 헬퍼를 로켓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처음에 봤던 샘플처럼 여러 단계로 길게 구성된 본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본 툴에서 테퍼를 쫙 줄여주면은 약간 좀 두툼한 모양이 됐죠. 그리고 핀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핀을 만들고요. 최상위 더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더미보다는 포인트 헬퍼가 좋겠는데요. 포인트 헬퍼를 하나 만들고 약간 크게 만들어 주고요. 위치를 정렬시켜 주고 부모 자식으로 링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헬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건 좀 더 작게 만들고요. 위치를 정렬시키고 링크는 이쪽에 링크를 하고요. 또 복제를 해서 이쪽에 정렬시키고 링크는 이번에는 요 보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해보면 알죠. 그리고 복제를 하고요. 여기다 정렬을 하고 링크를 하고요.
또 복제를 하고 정렬을 하고 링크를 하고요. 그 바로 자기 부모의 링크를 하면은 안 됩니다. 예, 한 단계 위에 부모의 링크가 되죠. 얘는 여기에 링크되고, 얘는 여기 링크되고, 얘는 여기 링크되고요. 얘는 여기, 그리고 얘는 여기, 이런 식으로 링크가 되죠. 그리고 복제를 하고요. 정렬을 해주고, 링크를 한 단계 위에 링크를 해주고요. 그래야 이 본이 얘를 루켓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더미는 얘의 자식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요 포인트 헬퍼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당연하죠. 아직 아무런 스프링이 적용 안 됐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리얼타임 스프링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얼타임 스프링의 기본 크기가 오브젝트 바운더리 박스를 기준으로 생성되게 했더니 더미의 경우에는 좀 이게 크게 나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서 사이즈를 줄여줘도 되지만 간단히 맥스 스크립트를 잠시 이용을 해보면은, 자, selection size 곱하기는 0.5 하면 반으로 줄어들죠. 예. 곱하기는 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selection size 곱하기 0.5라는 뜻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움직여 보면은요, 예, 뭔가 이제 스프링이 덜렁덜렁 하면서 움직이죠. 하지만 루켓 컨트롤러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 아주 간단한데요. 로테이션 컨트롤러를 루켓으로 바꿔주고요. 타겟을 여기 바깥에 사각형으로 타겟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뷰란 랭스 짧게 해주고, 업로드를 자기 부모로 지정을 하고요. 동일한 작업을 로켓으로 변경을 해주고, 리얼타임 스프링을 바라보게 하고, 짧게 하고, 업로드를 부모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로켓 바꿔주고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지정을 해주고요. 또 로켓으로 바라보게 하고 짧게 하고 업로드를 부모로 지정하고요. 마지막으로 로켓으로 바라보게 하고요. 뷰라인 랭스 짧게 줄여주고, 그리고 업로드를 부모로 지정하고요. 자, 이 상태까지만 하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덜렁덜렁 움직이죠. 이게 이제 텐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친듯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요 각각의 포인트 헬퍼가 텐션과 댐핑 값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 포인트 헬퍼는 얘에 대한 텐션과 댐핑이고요. 요 포인트 헬퍼는 이거에 대한 텐션과 댐핑 값인 거죠. 그런데 이제 텐션 값을 0.1로 바꾸고, 얘도 0.1로 바꾸고, 얘도 0.1로 바꾸고, 얘도 0.1로 바꾸고, 얘도 0.1로 바꾸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텐션이 이제 스프링이 약해진 거죠. 이 상황에서는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은, 그쵸, 스크립트 스팟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댐핑 값들도 좀 높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여러 번 값을 바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하나 추가해서요, 파라미터 에디터에서 텐션 이라는 이름으로 0에서 1까지 디폴트 값은 0.2 라고 해서 텐션을 현재 오브젝트의 베이스 레벨에다가 애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댐핑 값을 현재 오브젝트에 또 애드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추가가 됐죠. 지금까지는 파라미터가 추가만 된 상태인데요. 이거를 와이어 파라미터로 각각의 요 십자 헬퍼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우클릭을 하고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와이어 파라미터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의 커스텀 속성의 텐션 값을 이쪽에 오브젝트의 텐션 값으로 그 단방향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댐핑 값 역시 단방향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포인트 01이 소스인 거죠. 자, 두 번째부터 연결하는 거는 이 창을 다시 열 필요 없이 선택하고 리프레시 해주고, 이건 이제 트리뷰를 현재 선택된 노드로 리프레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에 텐션 값을 연결해주고 댐핑 값을 연결해주고요. 세 번째 선택해서 동일한 작업을 해줍니다. 텐션 값을 연결해주고 댐핑 값을 연결해주고요. 이게 단순 작업인데 은근히 헷갈리더라고요. 댐핑을 텐션에 연결한다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요. 텐션 값을 연결하고 댐핑 값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헬퍼에 텐션 값을 연결하고 댐핑 값을 연결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요, 볼까요? 여기 애니메이션을 오토키 버튼을 켜고 돌리고요. 그리고 또 돌려주고 또 다시 돌렸다가 요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하게 했을 경우에, 자, 애니메이션을 켜면은 정신없죠. 요거 이제 텐션이 너무 세고 댐핑 값이 작아서인데요. 본들만 선택을 하고 요 헬퍼를 선택하고 반전한 뒤에 숨기겠습니다.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애니메이션을 켜주고 댐핑을 좀 올려보죠. 댐핑 값이 0.3이 되면은 이 정도가 되고요. 텐션 값이 0.1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재밌게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 스프링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회전을 해도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좌우로 회전해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리얼타임 스프링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티팟 오브젝트에서 리얼타임 스프링을 만들었을 때의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면은요, 이 포인트 헬퍼는 단순히 그냥 텐션과 댐핑 파라미터를 들고 있는 오브젝트라서 별다른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파라미터 컨테이너라고 보면 되고요. 이 사각형 포인트 헬퍼의 그 스크립트 컨트롤러가 포지션에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커스텀 파라미터가 추가되어 가지고요, 스프링의 벡터 연산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상태를 기억해주는 변수가 이쪽에 저장이 됩니다. 스크립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 스크립트 내용을 지금 에디터에서 불러온 건데요. 전체가 이제 트라이 캐치문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트라이 캐치문으로 감싸져 있어서 이 스크립트 컨트롤러가 참조하는 십자 포인트 오브젝트가 사라지더라도 어떤 스크립트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준 거고요. 이 트라이 캐치 문을, 그런 이제 안전장치를 위한 트라이 캐치 문을 제거하고 살펴보면은 실제 스크립트는 이거죠.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은 스크립트 스팟에 있는 리얼타임 스프링을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는 diff라는 변수까지도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원작자가 보면은 도용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어차피 뭐 다 공개된 스크립트들끼리 뭐 변수명 정도야 뭐 비슷하게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전자가 움직일 때마다 요 스크립트가 한 번씩 실행되는 건데요. 그 시스템 성능에 따라서 어쩔 때는 1초에 뭐 200~300번이 실행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할 때는 1초에 30프레임이기 때문에 뭐 한 30번 실행되기도 하고,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초에 30번 이상 실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this라는 건 자기 자신의 컨트롤러를 말하는 거고요. 저장되었던 파라미터의 시간값과 그 바로 전에 이제 처리되었던 시간값과 현재 시간을 비교를 해서 초당 30프레임 기준에 맞느냐, 그러면은 이걸 실행하고, 아니면 그냥 그 전 위치를 그대로 고수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 시간 기준이 맞는 상황에서는 이제 과거 타임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그 요 리얼타임용 헬퍼와 얘가 따라가야 될 오브젝트와의 거리, 즉 고무줄의 길이를 계산해서 지금 딸려가야 될 텐션 값의 벡터를 계산을 합니다. 이 내용이 과거 바로 이전 벡터와 현재 벡터, 그리고 그 과거 위치를 세 개를 다 벡터를 더하게 되죠. 그러면은 요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리턴되는 새로운 위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위치를 이제 그 과거 위치 변수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그 과거 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관성 값을 의미하는 과거 벡터에 대해서 댐핑 값을 고려한 어떤 그 간폭, 그 공기 저항을 여기서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거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t 포지션이라는 요 변수가 리턴되는 그런 스크립트 컨트롤러입니다. 여기까지가 리얼타임 스프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